네, 지금부터 정치비상구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총선 분야별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경향신문의 이재덕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덕 기자님. 네.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뵈니까 뭔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또. 네. 네, 이제- 오늘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공약들, 네. 뭐 좋은 공약, 나쁜 공약, 이상한 공약, 뭔가 철저하게 좀 해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놈놈놈에 빗대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빗대서 공약들을 갖고 왔습니다. 예, 먼저 제일 궁금한 이상한 공약부터 해보시죠. 이상한 공약. 예. 일단 이상한 공약 먼저 한번 해볼게요. 22대 총선을 앞둔 정당들 공약을 보면은요, 이런저런 특검하겠다라는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죠?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그렇죠. 있고 뭐 등등 여러 한동훈 가지입니다. 특검도 네, 있고 한동훈 김건희 특검도 특검도 있고 네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축협 특검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특검, 대한축구협회. 맞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특검인데요.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에서 들고 나온 공약이에요. 이거 새누리당은 이거 역사 속의 정당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누리당은 아니고요. 국정농단 사태를 당시에 겪으면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란 이름의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명을 일부 친박 지지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생긴 원형이 거예요. 있군요. 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조원진 의원이 그때 새누리당으로 와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네,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금 법안 우리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축구협회 특검 공약이 뭐냐? 사실 축구협회가 크리스만 감독을 선임했을 때 독일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조의를 표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조의를. 예. 능력에 대한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단 있었고요. A매치 선수들 명단이 나왔을 때나 크리스만 감독의 근무 태도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발될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아닌 선수들이 A매치 명단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A매치 기간 중에 선수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비판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손흥민, 이강인 사태까지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 이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 정말 밑으로 떨어졌죠. 완전히.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축구협회가 뭐 하는 거냐? 축구협회 행정, 축협회장의 직권 남용 이런 거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이 공약집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극우 정당이라는 점을 조금 이렇게 감안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5,000년 역사의 뿌리 깊은 공경, 겸손 등의 예의 범절을 숭상하는 우리나라를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우습게 만든 감독을 선임한 이 축협 회장과 그리고 선수들을 보호하고 단합을 이끌어야 될 축구협회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 문제를 해외 언론에 흘리는 행위, 이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른 방향 같은데. 예. 또 읽어드릴까요? 네.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스포츠도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예. 그런 말 그대로 잘못된 내용들을 외부에 알린 게 잘못이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정말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이제 축구협회에 무능하고 독단적인 운영자를 퇴출시키자. 그래서 투명한 축구협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끝나는 올해 6월 말까지 이걸 특검하겠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공약 또 어디 있습니까? 예. 네, 다음으로 이상한 공약, 전 국민 500만 원 해외 여행 공약입니다. 이거는 뭔가 솔깃한데요. 저도 지금 약간 보니까 솔깃했는데 이게 이제 극우 정당이자 정광훈 목사가 속한 자유통일당이 만든 공약이에요. 네, 이거 이게 혹합니다, 자유통일당의 이거. 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이거 죄송한 말이지만 저희는 해당이 안 돼요. 이게 20대, 30대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참 정말 이거 좀 슬픕니다. 네. 20대, 30대들의 선진국 여행을 지원한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할 만한 통찰력을 길러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여행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해요. 예. 20대, 30대가 여행해야 할 국가를 자기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2주일 내에 정부가 1인당 500만 원을 입금해 주는 겁니다. 그 여행사로. 그렇군요. 예. 여행사로. 여행사로. 그래서 네. 이렇게 표현했네요. 선진 대국 여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G2 국가로 갈 수 있는
교육 여행을 실행한다. 그래서 이제 전국민 여행 20대 30대가 여행을 하신 다음에는요. 감상문을 제출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봤더니만 20대 30대가 우리나라 한 1,000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해에 100만 명을 보낸다. 그럼 이제 500만 원씩 100만 명이니까 한 해에만 5조 원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체부 예산에서 연간 5조 원을 집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문체부 예산이요. 6조 9천억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6조 거의 9천억 뭐 예. 그중에 5조 5조 원을 원을 거의 80% 가까이를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비슷한 공약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경영의 국가 혁명당에게도 비슷한 것들이 있죠. 뭐 18세 이상 국민에게 긴급 생활 생계 지원금으로 1억 원씩 지급한다. 아, 1회. 이거 참 예. 예, 이게 2027년에 자신이 대통령 취임하면 시작하겠다. 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만 18세가 2006년생이거든요. 그리고 2006년생이 45만 명. 내년에 만 18세 된 2007년생이 49만 명이에요.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이 2006년생, 2007년생이 만 18세가 되면은 한 1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지금 600조 원이니까요. 국가 예산 한 해 국가 예산의 6분의 1을 네, 여기에 100조 다 가까이를 쓰겠다는 여기다 거죠. 쓰겠다는 거죠. 허황된 정말 이상하고 얘기죠. 황당한 예, 말도 안 공약입니다. 되는. 그러면 이런 이상한 공약 말고 좀 네. 좋은 공약 없습니까? 사실 뭐 각 정당들 특히 원내 정당들 보면은 좋은 정책 공약을 많이 내걸긴 했어요. 사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꼽아보자니 굉장히 힘들긴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이 소개는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약간 특이한 몇 가지를 네. 좀 갖고 왔는데 국민의힘 공약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 네. e스포츠 게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게임 치팅, 게임 핵 때문에 이 게임 핵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짜증나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이게 게임 핵이라는 게 뭐냐면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이 핵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상대가 뭐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자신의 능력치가 확 올라가서 그러니까 뭔가 불법을 사용해서 그렇죠. 상대방의 전략을 간파한 다음에 맞습니다. 부정할 게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승률을 챙기죠. 네. 그래서 유명 게임에 이미 뭐 핵들이 만들어서 유통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 게임 핵 없는 공정한 게임 환경을 구축하겠다. 게임 핵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실효성이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공약이라면 민주당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실요. 그 이미 법으로 이미 일단 말씀드리면은 그 핵을 만드는 제작자들 그리고 배포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현행 법으로도 이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사기겠죠, 사기. 예, 뭐 1년 이하의 징역형, 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현행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발로 게임 핵 이용자한테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는 그리고 게임 핵 제작자한테는 5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있어요. 이미 발의가 돼 있다는 거군요. 예, 그런데 요거를 예. 이제 보통은 지금 이용자들한테는 요 처벌이 안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강하게 네. 규제를 하겠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작년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 롤드컵이 한국에서 네, 개최가 네.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e스포츠를 이런 방식으로 e스포츠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글쎄요 배포하는 사람이나 제작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처벌이 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지 계정 정지 근데 정도 뭐 말고는 있을지 비슷한 예가 안 되겠지만은 마약도 원래 제조사범을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네. 네. 투약한 사람도 처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배포한 사람한테도 그렇죠. 네, 지금 이미 당연히, 처벌을 하고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선을 둘 것인가가 좀 관건인 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약은 뭐가 있죠? 하나 더 갖고 네. 왔어요. 좋은 정책으로요. 이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져온 공약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게 국민소환제가 뭐냐? 국회의원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직무유기 등의 직무유기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임기 종료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이게 이미 그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지방의회 의원한테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한테는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는 의원들 파면이나 해임도 시키고 동시에 이게 지금 파면과 해임만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윤리의식
뭐 자정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국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 요건 같은 게 좀 까다로운가요? 이게 그 국민 소환제 일단 보면은요. 이게 17대 국회보다 쭉 발의가 되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자동 폐기되고 했던 네. 내용이긴 합니다. 뭐 본격적으로는 2004년 국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때 이후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이제 탄핵을 반대한 당시에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 정치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나오긴 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요. 이 직접 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네. 이런 거를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좋은 공약들 많이 살펴봤으니까 네. 이제 좀 나쁜 공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공약. 어떤 네.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세입자 보호, 주거 안정을 취지로 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됐어요, 당시에. 그래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부터 이미 시행이 됐어요. 이거 다들 아시죠?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했죠. 네. 2년 플러스 2년에서 총 4년 동안의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서 그 집주인이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끔 또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맞습니다.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모두 폐지하겠다.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 뭐 시장 논리라고는 하지만 네.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더 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유권자 수가?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지금 이 법 때문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 집주인은 이것 때문에 주택 매도가 힘들어진다. 재산권이 침해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이 법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지금 4년 만에 그 전세값이 묶여 있다가 4년 만에 풀리게 되면 폭등하지 않겠냐. 이거 당신들한테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미 시행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던 이런 부작용들, 갑자기 전세값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은 사실상 많이 완화가 됐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혜택을 누린 임차인들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미. 네. 네. 그리고 우리와 달리 일각에선 이렇게 계약갱신권이 이번에 만료가 돼도 전세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특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인 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지난 2월에요. 그 임대차 이 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내렸거든요.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네.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 이 제한은 단기간에 이루어져 가지고 제한 정도가 그래 크지 않다. 이렇게 이미 헌재에서 이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나쁜 공약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들 많이 최근에 이슈가 돼서 많이 아실 거예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들어설 자리에 이 성진학교, 지체장애인 학교 말고 특목고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죠. 안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근처에 가서 이렇게 읍소하시는 네, 모습을 맞습니다. 저도 또 신문상에서 무릎 꿇고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이게 원래 성수 공고라는 그 공고 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미 성진학교가 들어오기로 돼 있고 행정적 절차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행정 예고도 냈고요. 이의 신청도 받았어요. 근데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행정 예고가 완료돼 가지고 공표까지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 후보가 특목고 유치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이 성진학교 성동구에 들어가게 될 이 성진학교 특수학교 어떤 곳이냐?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이렇게 서울 동북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학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학생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진학교입니다. 근데 지금 윤희숙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역에 있는 장애 아동 그리고 학부모님들
졸지의 교육권을 잃게 될 처지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윤희석 후보가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보도자를 또 냈어요. 뭐라고 냈습니까? 뭐라고 했냐? 네. 성동구 내에 특수학교의 신속한 건립은 필요하다. 찬성한다. 근데 이거는 내주고 딴 데다 짓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이 특수학교가 지역과 어울려지려면 이 학부모님하고 이 학교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협력해야 된다. 근데 이런 과정이 무시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자치구에 걸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 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수구 이 부지가 학교가 들어가설 자리가 아파트 같은 주거 밀집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 이런 공약을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그 경향신문의 이재덕 기자 모시고 분야별 총선 공약 마지막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로 좋은 공약도 있고 나쁜 공약도 있고 네. 정말 이상한 공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총선 이후에도 또 기회가 되면 정치비상에 출연하셔가지고 너른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경향 TV에도 저 밑에 쪽에 그 세상의 모든 기업이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니까요. 많이 네.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에 궁금한 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기업을 반드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0일 총선 당일에 그 역사적인 생중계에 나섭니다. 투표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이제 라이브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메인 MC는 저와 그리고 취재 편의점의 장윤선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그 3MC 체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출연진도 쟁쟁한데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박지훈 양지열 변호사, 이강윤, 윤희웅 여론조사 전문가, 방송인 허재무, 김민아, 신인규 시사평론가 정말 말만 하면 알 법한 분들을 정말로 많이 모셨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기다리시면 정말 유명한 정당의 명사들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직접 출연하실 예정이니까요. 그날 꼭 방송은 경향TV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경향TV 구독자가 또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 30만 명을 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지인의 전파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만 이벤트 당첨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공지를 해주시면 거기 공고 말씀에 따라서 그 이메일이라든가 연락처 같은 걸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0만 이벤트 당첨자는 공지가 됐다는 점 꼭 내가 당첨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 임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